회사를 그만두겠다 결심한 어느 날 북유럽과 아이슬란드의 티켓을 끊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을 위한 비상식량도 챙겼습니다. 이른 겨울 북쪽으로의 여행은 이미 23km로 꽉 채워졌어요. 핀란드행 비행기와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헬싱키 중앙역, 서점, 암벽성당, 나무성당, 대성당, 미술관, 재래시장. 핀란드의 대표 건축가이자 가구 조명 디자인으로 유명한 알바 알토의 스튜디오 투어도 했으며 헬싱키 청정 자연을 만끽한 후 배를 타고 이웃나라 에스토니아 탈린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몸을 맡겨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넘어갑니다. 일주일간 스톡홀름 시내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대표 음식인 미트볼과 링곤베리즘도 먹어봤어요. 미술관과 도서관도 둘러보고 스톡홀름의 야경을 뒤로 한 채 저는 다시 짐을 꾸려 아이슬란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드디어 이곳을 나서면 아이슬란드 전국 일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제 설레임은 긴장감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혼자 한참을 서럽게 울었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이캬비크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책에서도 많이 보았던 콘서트홀입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인데요.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여진 유리 건물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긴장감은 감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곧 허기를 느꼈죠. 오바마 미 대통령도 와서 먹고 갔다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레이캬비크의 가장 유명한 맛집 핫도그 가게입니다. 핫도그가 핫도그지 했는데 웬걸? 순삭해버렸어요. 배도 채우고 나니 기운이 나서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언덕 위에 보이는 저 건물은 레이캬비크의 랜드마크인 대성당입니다. 투박한 듯 심플한 건축 양식은 북유럽의 성당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내부도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경건한 느낌입니다. 본격적인 링로드 시작입니다. 수도와 가까운 이곳은 골든서클이라 불리는 루트의 첫 번째 싱벨리르 국립공원입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국립공원은 공원이라기보다는 자연을 최대한 그냥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말다 못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듯한 강과 호수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골든서클의 두 번째 코스는 게이시르입니다. 지글지글 끓고 있는 살아있는 땅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고온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덕에 이곳의 땅은 알록달록합니다. 특히 20m까지 치솟는 간헐천은 가장 인기 있는 스팟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넉넉고 사진 찍다 보면 물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아주 작은 개울이라 하더라도 100도가 넘어가니 절대 손을 담그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동전을 던지는 곳은 있나 봅니다. 골든서클의 마지막 코스는 황금폭포라 불리는 굴포스입니다. 이곳은 위아래 두 곳의 트레일이 있어요. 위에서는 폭포의 전체를 감상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좀 더 폭포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 트레일에 어마어마한 물안개가 풍처럼 내리기 때문에 방수복 방수화는 필수입니다. 우산 필요 없어요. 아이슬란드의 도로는 끝없이 펼쳐진 길만 있습니다. 영화나 그림에서나 보던 광활한 풍경에 그저 넋이 나갑니다. 간간히 보여지는 무지개는 링로드 운전길을 더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코스는 셀야란드 포스입니다. 이곳은 폭포 안쪽 트레일을 통해 폭포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낙폭이 커 보이지 않았지만 유량이 많아 그런지 막상 들어오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오로라를 마주합니다. 한밤중 자려고 누웠는데 밖이 저녁 때처럼 환해지더라고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커튼을 걷었을 때 푸른 물결이 춤을 추고 있던 그 광경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숙소에 들어올 땐 몰랐는데 이렇게나 멋진 풍경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스코가 포스 구경을 갑니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웅덩이 없이 바로 흘러내리는 광경이 신기합니다. 한여름 폭포 앞 넓은 잔디는 캠핑장으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곳에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추가됐어요. 폭포 위쪽 트레일을 따라 쭉 올라가면 아이슬란드 인랜드 트레일과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시간상 1시간 정도만 올랐지만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시간을 잊게 만드는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내려오는 길에선 스코가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링로드를 달립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디르올레입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곳이었어요. 아이슬란드 남쪽 바닷가에 코끼리 모양으로 크게 뻗어나간 바위가 있는 곳이죠.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아래쪽 해변으로 내려오면 또 다른 낯선 풍경이 이어집니다. 새카만 현무한 해변에 발자국도 남겨봅니다. 올라가기도 힘든 깎아지른 절벽에서 유유자적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웃기기도 합니다. 더 멀리 물보라에 가려진 디르올레이도 보이네요. 이곳은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이 있는 레이니스 피아라입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이곳에 트롤 요정들이 있다고 믿는다는데요. 이곳을 오니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저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링로드. 이곳은 길 위에 모든 시간이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 위에 그림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주오는 차조차 반가워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놓고 있다가도 문득 이 길 위에 혼자 있음을 느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 너무나 광활한 대자연에 두려움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함께하면 이 길이 더 풍성해졌을까요? 아쉽기도 했지만 단연코 화가 날 수 있는 것은 만감이 교차하는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오롯이 혼자 둘러볼 수 있었던 이 시간이 결코 다시 가질 수 없는 값진 경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했던 하루를 편안하게 풀어놓습니다.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높고 험하지만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보인다. 나는 살았다. 파도 소리 아니라 바로 이 폭포 소리. 이곳은 주상절리 폭포가 유명한 스파르디포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링로드를 달립니다. 드디어 빙하 피오르드를 마주합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이곳에선 간간히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이 어마어마한 광경에 넋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크살론에서 저의 첫 빙하 투어를 시작합니다. 태어나 첫 빙하를 마주한 터라 매우 상기되었어요.
투어 중간엔 빙하 조각을 맛보라며 한 조각씩 주십니다. 이렇게 맑고 투명한 얼음은 처음이었어요. 해변에선 밀려나온 빙하를 좀 더 가까이 볼 수도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밤은 제 숨소리로만 가득 찹니다. 간단한 샌드위치로 아침을 시작하고 나가니 노을 지듯 여명이 밝아옵니다. 머리 위로 새벽 무지개도 보입니다. 이른 아침 오픈 시내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금 6km짜리 터널을 지나가는 중. 조금 무섭다. 그래도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반가울 뿐이고. 이제 끝. 예. 이 길은 링로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예요. 까만 흙만 보다가 따뜻하고 보드라운 색을 보니 너무 어렵고 한참을 감상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길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까만 어둠만 내려앉습니다. 도로를 구분하는 표식도 노란 막대기가 다예요. 천천히 조심해서 이곳을 즐기라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사람보다 양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얘들아 나랑 놀자. 도시를 마주할 때마다 주유를 하고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물가 비싼 이곳에서 핫도그는 제겐 더 없는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 부지런히 다음 숙소로 이동하는 길, 하늘이 심상치가 않더니 이내 비가 쏟아집니다. 시커매진 하늘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폭우. 아직 해가 남아있는 저곳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뿐. 제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었죠. 엄청난 긴장의 순간. 어마어마한 위력의 자연이 새삼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금세 평온해진 이곳을 지나면서 마치 신의 정원에 잠시 허락을 받고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주 어딘가에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이곳은 흐베르르입니다. 끓어오르는 머드풀과 미네랄 침전물로 굳어진 웅덩이는 이곳이 지구별이라는 것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 우주 행성엔 바람이 많이 불겠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 흐베르르 맞은편 빨간 돌산을 올라봅니다. 이곳은 크라플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화산지대가 위치하는데요.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열 발전소와 용암지대가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보던 기암괴석, 유황가스로 노랗게 변한 대지와 푸른 잎기, 그리고 백두산 천지와 같은 큰 호수 등 용암지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2시간 정도의 트레일 코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이곳은 까만 화산 분화구 트레일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결국 굴러서 이곳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링로드를 지나 도착한 곳은 하얀 물보라와 예쁜 무지개가 맞는 곳,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폭포 데티포스입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배경이기도 했는데요. CG 없는 리얼 폭포만으로 촬영해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폭포라 불리는 고다포스가 있습니다.
국교를 기독교로 공표한 후 이전까지 모셔진 신상을 모두 이곳에 던져버렸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신들의 폭포라고 하네요. 아이슬란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아큐레이리입니다. 어느덧 이곳의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호수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다음 날이면 떠나는 제가 아쉬웠는지 아침부터 엄청 큰 무지개를 내어줍니다. 요정이 집처럼 생긴 이것은 글라운베어라고 하는 아이슬란드 전통 가옥입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집 양옆으로 돌을 쌓고 잔디를 심었다고 하네요.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이끼, 흙, 바위의 색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화산분화구 그라브룩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던 시설물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곳 역시 그렇네요. 마지막 도시 보르가네스입니다. 사람이 가방을 밀어. 리리 캬비크에서의 마지막 날. 첫날 그렇게 서럽더니 갈라니까 아쉽네요. 핫도그 하나 먹고 공항으로 출발. 마지막 핫도그를 끝으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담고 이제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